저를 냈고 단 하루도 안아보지 못한 사람. 제 어머니 이서진입니다. 그 순간 강도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진. 27년 만에 듣는 이름.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 이름. 다른 면접관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면접장에서 던져진 단 하나의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도현그룹의 공채 면접장.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은 단 20명. 그중 한 명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면접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대형 원목 테이블 한쪽에는 5명의 면접관. 그 중앙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현. 도현그룹 회장. 63세.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를 4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감정 없는 경영자. 차갑고 계산적인 리더. 그런 그가 왜 신입사원 면접장에 직접 참석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26세.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졸업. 특별한 스펙도 화려한 이력도 없는 평범한 지원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도현 회장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청년의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적. 당신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라면 부모님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혹은 은사님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답변. 무난한 답변. 하지만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낳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안아보지 못한 사람. 제 어머니 이서진입니다. 그 순간 강도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진. 27년 만에 듣는 이름.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 이름. 다른 면접관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 하지만 강도현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면접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확인하려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내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그 사람이 너를 거부했어도 그 사람이 너희 둘을 버렸어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너를 세상에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았단다라고. 출산 후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적. 강도현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7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 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청년을 보지 않고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습니다. 1000-2002부 회장의 과거. 강도현. 1962년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30대 초반 그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35세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박영희. 그녀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딸을 얻었습니다. 강서진.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부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단 한 번도 원하는 걸 가져본 적 없던 그에게 딸은 처음으로 가진 진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미래. 서진은 유치원부터 외국어를 배웠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캠프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는 특목고, 고등학교는 전국 최상위권, 그리고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강도연은 만족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MBA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그리고 돌아와 회사의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대학 3학년 때 봉사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재훈. 같은 학교 사회학과 학생. 가난한 편모 슬하에서 자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는 청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자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리란 것을. 그래서 숨겼습니다. 2년 동안 대학 4학년 졸업을 3개월 앞둔 12월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시간은 흘렀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강도연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누구냐? 상대가? 저희 학교 선배인데. 어느 집안이냐? 가난한 편입니다. 가난하다고?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산은? 네. 없습니다. 집은? 네. 전세입니다. 부모는? 네. 어머니만 계십니다. 강도연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래서?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돼.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받은 거냐? 사랑합니다. 사랑? 강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 사랑으로 애를 키우느냐? 아버지, 제발. 당장 정리해. 아버지, 아이는 지워. 그리고 그 남자와도 헤어져. 안 됩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전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압니다. 하지만 전. 닥쳐. 강도연의 고함에 집안이 울렸습니다. 내 딸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아. 넌 졸업하고 MBA 가서 돌아와서 회사를 물려받으래야.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전 아버지의 인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너.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나가. 당장. 아버지. 나가라고.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냐? 이번엔 어머니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아버지 말씀 들어.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도 그러시는 거예요? 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진아.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밤. 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가방 하나, 통장 하나, 그리고 뱃속의 아이.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서진은 혼자 하얀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강도연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며칠 지나면 굴복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남자친구 재훈에게 갔습니다. 작은 고시원방. 서진아, 내가 여기 왜? 재훈은 놀랐습니다. 나 집 나왔어. 뭐? 서진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재훈아,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함께 해줄 수 있어? 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학자금 대출도 있고 어머니 병원비도 있어.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야. 알아. 그런데도? 응. 서진은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돼. 나도 일할 수 있어. 아이 낳고 다시 일하면 돼. 재훈아, 우리 할 수 있어. 재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두 사람은 더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 서진은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낮에 학교,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겨우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999년 3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가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았습니다. 3월 14일 밤, 재훈은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서진아, 내일 모레면 병원 가야 해. 오늘 돈 더 벌고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재훈이 나간 지 1시간 후,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파. 그녀는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엄마 번호를 봤습니다. 3달 동안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박영희의 목소리. 엄마. 서진아. 엄마. 서진아, 어디 있니? 괜찮니? 엄마. 아파. 뭐? 어디가 아파? 배가.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뭐? 박영희는 즉시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소 보내. 엄마 지금 가. 박영희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딸을. 서진아. 엄마. 서진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박영희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 상태가 위중합니다. 임신 중독증이 심각한 상태고 출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영희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으앙. 박영희는 그 소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제 딸은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산후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박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서진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박영희는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 이준혁이라고 적힌 팔찌. 서진이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습니다. 준수할 준 빛날 혁. 너는 서진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구나. 박영희는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강도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새벽에 어딜 간 거야? 병원이야. 병원? 어디 아파? 박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서진이? 그 앤 왜? 죽었어. 뭐? 전화기 너머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아이? 응. 낳았어. 남자아이. 여보, 당신 와야 해. 서진이. 가지 않아. 뭐? 내가 뭐하러 가냐? 내 딸은 이미 석 달 전에 죽었어.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출생신고는. 박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양육하시기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박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서진의 대학 동기. 졸업 후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 여보세요, 민정아? 언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네. 부탁이 있어. 아기는 서진의 친구 민정의 시어머니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매달 100만 원씩 익명으로 송금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멀리서 아이를 봤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딸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사진 치워. 여보. 치우라고. 집안에서 딸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외할머니, 즉 양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준혁의 생일마다 엄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엄마는 말이야, 참 예쁜 사람이었단다. 할머니는 엄마 봤어요? 아니, 사진으로만 봤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장하네.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아이고, 우리 준혁이. 대학 4학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준혁은 할머니로부터 진실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단다. 왜요? 사실은 말이야. 할머니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의 진짜 외할머니가 따로 있다는 것. 매달 돈을 보내왔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준혁아. 할머니가 숨겼구나. 준혁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도현.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냉혈한 회장, 무자비한 경영자, M&A의 귀재. 그리고 사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버린 사람이구나. 준혁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궁금증. 만나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왜 엄마를 버렸는지. 그래서 그는 도현그룹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 필기 전형 합격, 실무 면접 합격, 그리고 최종 면접.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에는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것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내 외할아버지를.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은 떨렸습니다. 강도현 회장은 준혁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이름을 부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 이 이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생년월일을 봤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설마. 모칠란을 봤습니다. 이서진 사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서진. 서진이? 사망일을 봤습니다. 1999년 3월 17일. 아니 이럴 수가. 출생지를 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그곳은 서진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회장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이준혁이란 지원자. 신원 조회해. 네. 그건 개인정보 침해가. 내가 책임진다. 어서. 비서실장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준혁 26세. 출생 1999년 3월 15일. 출생지 경기도 용인시 병원. 생모 이서진. 사망일 1999년 3월 17일. 사망 원인 산후출혈. 회장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양육자는 이 씨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65세. 현재는 사망. 그럼 누가 키웠나? 양할머니가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달 익명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익명 계좌? 추적해보니. 비서실장은 멈칫했습니다. 사모님 명의입니다. 뭐? 강도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26년간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셨습니다. 총액 3억 1,200만 원. 그럼 내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자가 살아있었어. 그날 밤 강도현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네. 뭘요? 서진이 아이 살아있다는 거. 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도현그룹에 지원했더군.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어. 그래요. 박영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이 그 아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어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이만은 살려달라였어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마지막 부탁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받아줬을 건가요? 네. 강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당신이 임신한 딸을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잖아요. 그런 당신이 태어난 손주를 받아줬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때 딸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며칠 고생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안 돌아왔죠. 영원히. 미안해. 강도현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딸을 죽였어.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딸을 죽였다고. 그래서 26년 동안 혼자 속죄했어요.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면서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워. 고맙긴요. 전 그냥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 만나야 하나요? 박영희의 반문에 강도현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않나? 내 손자인데. 손자인 줄 알았으면 26년 전에 찾았어야죠.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면 그 아이가 받아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는 26년 동안 외할아버지 없이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나 내 외할아버지야라고 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 좋은 일일까요? 강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도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해야겠어.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면접장에 남은 이준혁 씨 물컵. 그거 아직 있나? 네. DNA 검사 의뢰해. 회장님 그건. 어서.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감정 결과. 피검사자 1 강도현. 피검사자 2 이준혁. 관계 친조부 마이너스 손자. 확률 99.9999%. 강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 그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를.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비서실장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강도연은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이준혁 씨. 합격 처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해. 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일주일 후 준혁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 두꺼운 원목문.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강도현 회장. 앉게. 준혁은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격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네를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야. 네. 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자네 외할아버지야.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면접 때 알았네. 그렇군요. 자네도 알고 있었나? 네.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건가? 네. 왜?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했나?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를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엄마가 당신 딸이 그렇게 미웠습니까? 네.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그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고, 그런데 단 한 번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고 버린 겁니까? 엄마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꼭 잡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눈을 감았대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딸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26년 만에 그 한마디면 됩니까? 네.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세요? 왜 제게는 엄마가 없는지, 왜 제게는 아빠가 없는지, 왜 친구들처럼 가족이 없는지 매일 밤 궁금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더군요. 재벌 그룹 회장님이. 하지만 그 외할아버지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더군요. 자네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탓하지 마세요. 외할머니는 당신이 절대 손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세요?
전 당신이 부러웠어요.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없는 게 나았을 거예요. 앉게.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네. 더 들을 게 없습니다. 앉으라고.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멈칫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네. 내가 잘못했어. 27년 전에도, 그 후 26년 동안도 강도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원 특별 채용 계약서야. 뭐라고요? 입사 즉시 이사 대우. 3년 후 전무. 5년 후 부회장 트랙. 그리고 이건 강도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현그룹 지분 10%. 자네에게 증여하겠네. 회장님. 시가로 2조 원이야. 준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뭐?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넨 내 손자야. 당연히 받아야. 당연하다고요? 준혁이 끊어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외할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돈과 권력으로 그 26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 제 엄마를 재벌 손주의 엄마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엄마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킨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혼자여도, 죽어가면서도 저를 지키셨습니다.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합격도 포기하겠습니다. 자네, 안녕히 계십시오. 준혁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잠깐,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네 어머니, 내 딸 서진이는.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진이는 끝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다더군. 자네 외할머니한테 들었네. 마지막 순간에도 아빠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불효녀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더군.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 나는 괴물이었네. 자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자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내 손자야. 내 핏줄이야. 내가 평생 지켜주지 못한 내 딸의 아들이야. 부탁이네. 내 곁에 있어줘. 자네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안 됩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돈으로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준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도현은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합격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식은 금세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도현그룹 최종 합격자 면접 중 포기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현 회장은 변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어느 날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재단 하나 만들어. 재단이요? 미혼모 지원 재단. 임신한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름은 이서진 희망재단으로 해. 1년이 흘렀습니다. 이서진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현그룹은 다시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블라인드 전형. 면접관 명단에 회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서류 통과, 필기 통과, 면접 통과, 그리고 최종 합격, 수석 합격. 응시번호 7421. 이름 이준혁. 비서실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신입 수석 합격자입니다. 강도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봤습니다. 이준혁.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친구, 작년에도 지원했죠? 네.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기 힘으로 온 거군.
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은 이서진 희망재단을 찾았습니다. 저기,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강도연은 재단에서 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겨우 물었습니다. 이 재단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요. 엄마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재단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옥상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냥 그렇습니다. 일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일은 좋은가? 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기,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재단, 회장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네. 왜? 자네 어머니 때문이야.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7년 전 내가 딸을 도와줬더라면 딸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만들었네. 이제라도 늦었지만 좋은 일이십니다. 고맙네. 그 후 두 사람은 가끔 재단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처럼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혁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 다니고 있어. 도현그룹. 외할아버지 회사. 나 수석으로 합격했어. 내 힘으로. 그게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워해 줄 거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도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네. 너도 왔구나. 두 사람은 서진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침묵. 그리고 회장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왔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27년이나 걸렸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준혁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아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 그래서 너를 잃었어. 영원히. 하지만 서진아, 아빠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왜 아이를 지키려 했는지. 너는 사랑을 선택한 거였구나. 준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서진아, 내 아들 준혁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어. 아빠는 이제 준혁이를 지킬 거야. 내가 못다 한 사랑을 아빠가 대신 해줄 거야. 회장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겠나?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과 사원이었고 재단에서는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장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 사원 점심 같이 먹을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 재미있습니다. 힘들진 않고? 괜찮습니다. 무리하지는 마.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입사 1년 후 준혁은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네. 평가가 아주 좋더군. 그래서 말인데. 승진 명단이야. 대리 특진. 하지만 조건이 있네. 네. 자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네. 준혁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서진 희망재단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없도록. 회장은 한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이서진 희망재단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 매일 재단에 갔습니다. 준혁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오늘 상담 있죠? 준혁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강도현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아, 내 아들은 내 마음을 이어받았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서진 희망재단은 국내 최대 미혼모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식 날, 준혁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강도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시상식이 끝나고 준혁은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힘이야. 준혁아. 회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나?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네. 외할아버지. 그 말에 강도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가족을 찾았어. 외할아버지를 용서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외할아버지도 실수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는 거야. 강도현도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들은 너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사랑을 이제 준혁이한테 주고 싶어. 너도 용서해주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27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5년이 또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제 상무가 되었습니다. 이서진 희망재단은 20개국의 지부가 있었습니다. 강도현 회장은 70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결혼하려고요. 정말? 네. 재단에서 만났어요. 봉사자예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빨리 만나고 싶구나. 6개월 후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아내 윤서입니다. 아니, 할아버지라고 해. 우리 가족이잖아. 결혼식장 한쪽에 서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 곧 엄마 만나러 갈게. 엄마 손주를. 윤서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10개월 후 병원 산부인과 으앙, 아기 울음소리.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복도에서 강도현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손녀예요. 강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증손녀. 아기 이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세요. 서원이. 네. 강서원. 서진이의 소원이라는 뜻이야. 내 어머니 서진이가 평생 원했던 게 뭔 줄 아나? 가족이야. 따뜻한 가족.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 퇴원하는 날 준혁 가족은 바로 묘지로 갔습니다. 엄마. 엄마의 손녀예요. 이름은 서원이.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목숨 걸고 나를 지켰는지.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도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것들을 이제 서원이한테 해줄게. 그때 아기 서원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눈이네. 너, 내 할머니 닮았구나. 아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듯 웃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서원은 이제 10살. 증조할아버지. 오, 우리 서원이. 강도현은 이제 80세.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오늘 재단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준혁은 이제 도현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서진 희망재단은 세계 최대 미혼모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봄날 강도현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그러더구나. 1년 정도래.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80년을.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정말 행복했어. 너랑 서원이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준혁아, 부탁이 있다. 재단. 계속 키워줘. 서진이 이름으로. 그리고 서원이한테 말해줘.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미안해했다고. 증조 할머니한테 못해준 것들을 평생 후회했다고. 네, 할아버지. 꼭 전할게요. 고맙다, 준혁아.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어. 6개월 후 강도현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왔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 회장님 덕분에 아이를 지켰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서진과 강도현의 묘를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함께 계세요. 27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 천천히 나누세요. 그리고 준혁은 서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갈게요. 사랑으로. 피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27년 전 한 남자는 딸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27년 후 그는 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용서하기에, 사랑하기에.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면접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